초반 중반 때는요 정말 한도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대표님이 퇴직금을요 아예 못 받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굳이 2배수, 3배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배수를 좀 늘려서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덮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대표의 퇴직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는 경영태수 전문가 이혁 전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로자들 직장 생활하다가 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법인의 대표님들도 당연히 네.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금은 받습니다. 네. 받는데 기본 값이 처음부터 달라요. 아, 네.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다가 기본값이고 대표님은 퇴직금이 없다가 기본값입니다. 근로자는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법정으로 퇴직금이 보장이 되는데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러면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고용관계가 아니고 네. 이제 위임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임원을 선임을 한 그 회사가 회사의 네. 주주가 주총결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통 이제 정관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그렇게 이제 정하죠. 그 대표님 회사잖아요. 네. 보통 대부분이 가족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무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2000년대 기억으로 이제 초반 중반 때는요 정말 한도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주주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상 제 기억에 6배수를 통상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10배수를 받아 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퇴직금에 네. 너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부당하게 좀 편법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12년도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한도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법상 한도를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에 거기에 10분의 1을 근속연수를 곱하고 네. 퇴직소득은 3배수까지 3배수까지. 예, 그리고 2020년부터는 네. 2020년 근속분부터는 2배수. 아, 그러니까 2012년에서 19년까지는 3배수를 곱하고 네. 3을 곱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2020년 넘어서부터는 곱하기 2를 한다. 예, 곱하기 1을 한다. 그렇게 이제 그 구간이 나눠져서 적용을 각각 하게 된다. 그래 합산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퇴직 소득의 한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거기까지는 퇴직 소득으로 인정한다. 네. 대신에 넘어가면 네, 이제 그걸 넘었을 때는 종합소득세 네, 그렇죠. 과세를 하겠다. 예.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상에서는 네. 정관의 퇴직금을 내가 5배로 하든 3배를 하든 10배를 하든 정한 대로 다 인정을 해줘요. 한마디로 정관에 정해 있으면 네. 소득 지금 아까 보니까 퇴직 소득 한도를 넘어가도 예. 법인세 그 비용 처리 예. 그건 다 해준다. 예, 그거는 손비 처리로 다 되는데 내가 받는 대표님 임원 입장에서 내가 퇴직 소득 적용하는 한도는 3배, 2배 정해져 있고 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를 한다. 아, 이것만 봐도 법인과 네. 법인 대표는 별개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아니, 그럼요. 그러면 엄연하게 나눠져 있죠. 그럼 만약에 정관에 네. 안 돼 있을 때 예. 어떻게 될까요? 한도가. 그러니까 정관에 그런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 퇴직 소득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 소득으로 줄 수도 없고 손비 처리도 안 되고 네. 사실을 받으시는 대표님들도 네.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퇴직금을 과세당국에서 얼마든지 부인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으로는 받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없는 경우에는 통상 이제 손비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퇴직 1년 평균 급여의 네. 10분의 1에 그냥 근속기간 곱해서 갖고 가는 정도로 그 배수를 뺀 거네요. 네, 배수를 뺀 거죠. 아, 그것까지는 이제 송금 네. 산입해주고 송금 산입을 일반적으로 해주고 있다. 넘어가면 불산입 네. 비용 처리 안 한다. 네네. 전략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퇴직금만큼 직전 3년간의 급여를 조절한다라면 퇴직금은 원하신 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은 제가 언뜻 들으니까 내가 몇 년 있다 퇴직을 할 거면 네. 그 직전 3년만 좀 높이 받으면 되겠네요. 따져봐야 되겠죠. 임금을? 네, 그럼요. 내가 3년간에 내야 될 소득세 증가분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퇴직금의 그 한도, 금액, 크기
그리고 세율 이런 것들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법인의 대표님들 하면 이 퇴직금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합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그 퇴직소득을 넘어가면 네. 이제 종합소득이 네.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는 말은 퇴직소득은 따로 세율이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퇴직금에 대한 그 장점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님들에게 네. 퇴직금 하는 걸까요? 일단은 크게 소득세법상으로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예. 다른 소득은 모든 소득이 1년 단위로 다 합산을 하잖아요. 네.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돼서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죠. 퇴직소득만큼은 따로 떼서 별도 세금 계산을 하는 분류과세. 그리고 이제 각종 소득 공제율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평생 근속했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매년 발생되는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을 실제로 내가 받는 그 해에 세율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소득으로 그때 계산을 해서 나누었다가 다시 합하는 그렇죠. 연분 연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세율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세금이 네. 낮습니다. 많은 네. 거액을 받지만 세율 자체도 낮게 적용이 되는 네. 거죠. 비용 인정이 돼서 법인세가 낮게. 법인세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님이 임원이지만 그 회사의 주주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식을 우리가 이동할 때 뭐 양도를 한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네네. 상속인을 할 때 법인세법상 퇴직소득이 비용 처리가 되므로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과표가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세금도 크게 떨어지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퇴직금을 얘기를 하는 예.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제가 많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뭐 보통 한 4억, 5억 또 많게는 한 10억 정도 퇴직금. 제가 30억 퇴직금 지급해드렸던 회사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은 절반이 그렇죠. 세금이잖아요. 거기에도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한 8%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높은 세율인데 퇴직금은 통상 한 15%에서 한 20% 정도 세율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건강보험료가 없으니까 뭐 적게는 절반,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세율이 떨어지는 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죠. 이 퇴직금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큰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보면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대표님들도 중간에 어떻게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근로자도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 것처럼 네. 법인 대표님도 그렇게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산 사유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네. 중간에 한번 퇴직금을 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세대주로서 임원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이제 자금들이 필요할 때 네. 이제 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 네. 그 지급받는 금액은 이제 3개월 안에 그 목적으로 네. 이제 사용이 돼야 되고요. 네.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예전에 편법적으로 활용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냥 집 있다가 팔고 1년 동안 안 네. 갖고 있으면 되는 거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뭐 한 2년 전세로 들어갔다가 그니까요. 예. 그때 그걸 사면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실 법에서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취지에 맞게 대표님께서 그런 것들 활용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나나 우리 가족들의 질병에 대한 부상 치료, 그 치료비는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임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사내 이사가 사외 이사. 네. 네, 그래서 직급이 이게 이제 변경이 될 때 임원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 그렇게 또 중간 정산도 할 수 있고요. 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의 구조 조정이 있었을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퇴직금을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근속 연수가 20년 되는 대표님이셔요. 네. 2002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근무하신 걸로 가정을 하고, 네.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급여가 2억 4천만 원. 네. 그리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3배, 또 뒤에 20년부터는 2배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뒀다? 걸로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네네. 총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3억 9천,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 네네. 예, 전체 받는 금액 대비 나오는 세금은 한 22.5% 담세율이? 정도, 예, 담세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49.5%, 49.9%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건보료가 7.8%. 아, 건보료가 또 예, 올라가네요. 예, 예. 그러면 뭐 거의 60% 가까운 네, 그런 소득세인데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붙지 않고 22.5% 거의 평균 거의 20% 이상이 세금이 낮아지는. 네, 근속연수가 짧거나 퇴직 직전에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표님들은 한 15%, 10% 중반대? 그 좀 많으신 분들은 보통 한 20% 정도. 네. 예. 그러면 아까 퇴직금으로 처리하면은 그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주가 퇴직소득을 한 10억 정도를 네. 손비 처리해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 효과가 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실무적으로 저희가 퇴직금을 이제 주식가치 조정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네. 좀 예를 들어다 보면, 네. 이제 10억의 퇴직금을 손비 처리할 때, 네. 그 법인의 순손익 3년 평균 순손익액이 5억으로 가정하고요. 네. 또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을 40억으로 산정을 하고 네. 발행총수 5천원짜리 액면가 주식이 10만 주가 있는 회사를 네. 가정을 할 때 음. 퇴직금을 반영을 할 때는 24억 원 정도가 나오고 네네.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네. 계산을 해보면 주당 평가 46,000원, 기업가치 46억 원이 네. 퇴직금을 반영을 하니까 주당 22,000원, 한 22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네. 50% 세율 구간을 적용하게 되면 상증세는 약 한 11억 원 정도. 네. 현재 양도세에 22억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네. 약 4억 9,5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10억 손비 처리를 하면은 거의 네. 22억이 가치가 네, 줄어드는 예, 가치가 거네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상증세법으로 통하면은 한 11억 원이 줄고 네. 뭐 팔더라도 5억 원 정도가 네. 이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뭐 그냥 뭐 퇴직금 뭐 근로자들 받고 나도 받는 건데 이거 뭐 굳이 조금 아끼려고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내가 받는 소득세가 절세되는 효과보다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져서 네. 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승계나 각종 지분 이동을 할 때 나오는 세금들이 훨씬 더 크게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퇴직금을 좀 바라보시고 잘 좀 협의하셔서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숨어있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퇴직금은 우리 기본적으로 법인 컨설팅에는 반드시 좀 점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네.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퇴직금을요 아예 못 받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네. 뭐 퇴직할 때 돈이 무조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대표님께서 퇴직금 제도가 없거나 배수가 너무 낮아버리면 실제로 못 갖고 가는 경우가 뭐냐 하면 네. 대표님은 나올 때 이리저리 법인하고 정산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가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당시 증빙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법인에서 나왔던 비용들은 결국 대표자 가지급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갚고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적어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예, 반대로 내가 법인한테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좀 만들어 두셔야 법인한테 받아야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정리하는 자금과 또 나와서 생활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네. 퇴직금 배수를 최대한 좀 올려서 활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미리 비축을 해놓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은요 반드시 현재 운영자금하고 섞이지 않도록 따로 좀 빼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대표님은 또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거는 또 현재 우리 법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경영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예, 보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대표님이 나의 퇴직금을 받자고 배수 전체를 퇴직연금으로 빼두시게 된다면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경색이 돼서 어려울 때도 있는데 네. 내가 내 퇴직금을 받자고 아예 중요한 법인 자금들 아예 못 쓰는 장치로 따로 그렇죠. 빼두시는 그렇죠. 것들은
좀 경영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도 규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 퇴직금 그 규모에 맞게 별도로 분리된 형태로 네.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네. 중간에 법인이 중요하게 써야 될 돈이 있다면 당연히 법인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정말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셨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의 퇴직금을 정당하게 예, 가져가실 수 있는 재원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융상품으로 따로 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네. 위급할 때는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중간 뭐 빼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돈이 법인에 없어도 충분히 그거는 금융상품을 빼놨기 때문에 나중에 네.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우리 회사 핵심 직원들, 저 직원하고는 내가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자꾸 이제 좀 지분을 주시려고 좋은 마음으로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배리감이 좀 있어요. 상장되지 그렇죠. 않는 주식이라면 직원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차명 주식만 되는 거고. 네. 또 주는데 또 비용이 들어요. 그냥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증여니까. 예, 증여니까. 직원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뭐 증여세 낼 돈도 없고 증여세 낼 돈까지 대표님께서 또 증여세를 물면서 또 주실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임원으로 등재를 시키고 임원 퇴직금 규정을 좀 적용을 좀 해두자.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서 진짜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얼마든지 뭐 1.5배, 2배, 3배까지 대표님께서 퇴직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퇴직금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네. 해도 되겠네요. 퇴직금이라는 거가 그분이 이제 우리 임원으로 올라온다 그래도 당장 높은 급여를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직전 3년간의 급여를 조정해서 아까 퇴직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규모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다고 하게 되면 직원도 장기적으로 지금 급여 많이 올려줘봐야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네. 소득세 많이 내는데 회사가 제대로 별도의 적립 플랜을 통해 가지고 거액의 향후의 노후자금, 생활자금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고 네.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서 낮은 세율로 효과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좀 적용하라고 있고요. 네네. 제가 지금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사례도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대표님께서 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거기는 이제 그 회사하고 주주 간의 지분 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너무 높은 상태라 최대한 주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예전에 퇴직금 규정 5배수를 만들어 두셨고 네. 공증까지 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 변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수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5배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부채가 인식이 돼서 주가가 아주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분 이동을 할 때 기준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대표님께서 근로소득 적용이 돼서 내야 되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 필요하다라면 굳이 2배수, 3배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배수를 좀 늘려서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라리 늘려서 소득세적으로 이득보다 네. 법인의 주식 가치를 낮춰서 네. 그걸로 더 하는 절세 효과가 크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럼요. 아까 전에 퇴직금 10억에 대한 부분도 22억이나 과표가 축소가 돼서 네. 상승세 기준으로 네. 10억이나 절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님께 왜 퇴직금을 하는지 이제 좀 네.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그리고 정관 점검은 틈틈이 좀 네. 전문가분을 통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네네.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